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1월 8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이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더라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 수가 거의 5배는 많아요. 예, 그만큼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하락 쪽이 한 4배가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나마 이제 코스피가 그나마 좀 괜찮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하락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음봉, 코스피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600대에서 계속해서 좀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이 이제 내일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금요일 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예비 판정을 내려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세는 위법이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세가 위법으로 판정이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죠. 관세 때문에 지금 환율도 지금 저 모양이고, 미국 말 따라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세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노이즈를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시장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위법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장이 혼란해지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세 벌어들인 거 다 뱉어내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다 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 그래도 그 관세를 해도 적자인데, 그거를 더 다시 뱉어내면은 더 적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럼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을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를 해왔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 그린란드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린란드를 자꾸 미국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근데 군사 옵션도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사 옵션이면 뭐예요? 강제로 뺏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일단은 덴마크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고, 그쪽은 이제 나토 쪽이거든요. 예, 근데 나토 쪽을 공격을 하겠다. 굉장히 이거는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리스크 요인이 어느 정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면에서는 약간 조심을 해볼 필요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이제 가장 좋지만은 기존의 주도주들을 바라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산주, 예, 그리고 조선주 이런 쪽도 이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한 종목도 이제 올라왔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 대부분 실적이 좋게 나오는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를 주목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주도 언급을 드렸어요. 예, 많이 빠진 바이오주 보자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드렸어요. 물론 바이오주는 실적주는 아니지만 근데 원래 바이오주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이제 바이오주도 이제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예상한 대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간 쪽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 오늘 이제 반도체주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20조 원이라고 영업이익이 20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주가가 20조 원 이상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100조가 나오느냐, 130조가 나오느냐, 150조가 나오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르는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하죠. 이걸 봐서는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더 갈 룸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도체주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올랐다가 빠지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어제는 자동차주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방산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주도 섹터가 다시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쪽이 방산 쪽인데 하나 에어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거의 신고가 부근에 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 롯데,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방산주들이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방산주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때문에 그래요. 예, 미국이 그린란드도 칠 수 있다. 같은 나토인데 칠 수 있다.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산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또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방산주는 지금 베네수엘라 그 이슈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 그런 이제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무기가 중요했지만은 저는 우크라이나나 뭐 최근에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미사일이라던가 뭐 방공이라던가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투기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종목이 강세죠. 다른 종목들보다 현대로템보다. 현대로템은 땅에서만 놀잖아요. 전차니까. 그래서 미사일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을 좀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 LIG 넥스원 이런 종목이 강했고 비행기 관련된 종목인 항공우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근에 와 있거나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뭐 새로이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유자분들은 섣불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리면은 방산주의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예, 내일. 예, 그러니까는 뭐 좀 더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이제 올라오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가 주도주의 지위를 잃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강했던 종목은 하나오션, 그리고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 좋은데, 얘네들이 좋은 이유는 얘네가 이제 뭐 배도 만들지만 지금 방산 쪽이 이슈잖아요. 근데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은 뭘 만들어요? 얘네도 어떻게 보면 방산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구축함이나 뭐 이런 걸 만드니까 뭐 잠수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방산주를 쫓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가 거의 종고점까지 올라간 흐름을 봐서는 HD 현대중공업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 예,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형주가 성과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주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이 변압기 쪽도 이제 같은 주도 섹터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 전력 쪽이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거든요. 예,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은 약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도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올라야 돼요. 걔가 AI의 중심이기 때문에 걔가 좀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수춤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AI나 데이터 센터와 엮인 쪽은 나쁜 거는 아닌데,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다면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뭐 원자력이나 전선, 변압기 이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강했는데, 이 바이오주들도 사실 장 초반에 되게 출발이 좋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반도체주들이 갑자기 이제 올라오니까 갑자기 바이오주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점심 되니까 또 반도체주들이 또 우르르 또 빠지니까 다시 바이오주가 막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수급에 따라서 막 시장이 섹터별로 막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쫓아가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 바이오 좋아가지고 오전에 바이오 샀는데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잘못 샀나? 손절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반도체가 올라가요. 그래서 반도체를 샀어요.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반도체가 빠져요. 반도체가 빠지니까 또 갑자기 바이오가 올라가요. 그럼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방산이나 조선주들이 그냥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주항공주 뭐 이런 쪽이, 그리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이제 최근에 이슈도 있지만은, 이 방산주들이 우주항공이랑 엮여지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강하면 우주항공주들이 강하고, 우주항공주가 강하면은 방산주가 강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항공이랑 방산주들의 흐름이 일단은 지금은 가장 좋다. 최근 일주일 사이를 봤을 때는 얘네가 주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종목들, 그리고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바이오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비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2G 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D&D 파마텍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만 관련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답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있었어도 조정이 얼마 나오지 않았고 3일 만에 거의 고점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관련된 기업도 이제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오스코텍이나 나이백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저점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를 안 깨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빠진 애들이 많아요. 이 이슈가 없어졌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주가만 그냥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 사두고 한 달이나 두 달, 보통 두 달 정도 기다려야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는데 한 두 달 정도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나이백이랑 이제 오스코텍인데 오스코텍도 기술 이전 했잖아요. 기술 이전도 일라이 릴리랑 했고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주가가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어요. 8만 원 근처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4만 2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한 48%, 47% 빠졌어요. 예. 근데 이 기술 이전한 게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잖아요.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있어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기회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물린 사람도 있고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팔다 보니까 당장 빨리 못 가요.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그러더니 어느 순간 다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올바이오도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이오주들이 엄청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안 빠져요. 악재가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은 악재가 나왔는데도 안 빠지면은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D&D 파마텍도 마찬가지예요. 안 빠져요. 바이오주 막 쭉쭉 빠지고 있는데 별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릭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얘도 조정이 나오면 별로 안 빠집니다. 예. 더 간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케어젠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동제약은 어제 많이 올랐고 한미약품도 뭐 나쁘지 않고 삼천당제약도 최근에 오르다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바이오주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게 저거잖아요. 비만 관련된 기업이나 많이 빠진 조정받은 종목 사서 기다리면은 수익 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오주가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 아침에 중간에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빠지는 종목이 이제 갑자기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종목이 점차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반도체주가 이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은 얘네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바이오주나 다른 쪽에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추세가 뭐 완전히 무너지고 뭐 그랬느냐라고 보기에는 약간 힘들어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얘네가 안 좋으니까 바이오주가 올라오더라. 그리고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강하지만 탄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코스피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뭐예요? 조선, 방산, 예, 뭐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조종을 받았다 올라오는 쪽이 더 좋은 거는 맞고요.
관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탄력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걔네가 추세가 무너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5일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옆으로 횡보를 하느냐, 혹은 빠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내일. 예, 그래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려운 건데, 지금은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빠진다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해요. 옆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아마도 조선이나 방산이나 바이오 뭐 요런 종목들 또 변압기 요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도 섹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장 안 갈지라도 사놓고 기다리면은 결국엔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던 방산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마구 올라올 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팔고 그리고 저 바닥권에 있는 조선주나 방산주들을 조금씩 사놓으면은 여기서도 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자 그러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그때는 아마 반도체주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을 조금씩 매도를 하고 반도체 쪽을 또 조금씩 매수를 하면 되죠.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판단을 하시고 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주식의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내일 장은 뭐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오늘 장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관세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이고 그 결과는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장중에 나오는 건지 장 마감 뒤에 나오는 건지 그래서 장 마감 뒤에 나오면은 이제 미국의 시간 외 주가라던가 뭐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고 경계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쫓아가지 말고요. 그리고 물리지 마세요 위에서. 그러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고 내일은 조금 조심하고 뭔가 흐름이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